요번 4월 달에 아마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완판되는 거 완판되고 참패하는 것들은 참패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그냥 딱 가격입니다. 분양가. 분양가를 낮추기 쉽지 않겠죠. 분양가 결정을 현장들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수익을 고집하고 네. 정부의 규제 하나를 믿고 방만하게 고분양가를 유지했다. 그랬을 때 과연 수요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분양 참패가 나올 거고 분양가가 적절하고 누가 봐도 기존 주택보다 신축 분양이 싼데 기존 주택이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다가서기 좀 편한 시장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현장이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들이 술술 나오고 뭐 네, 예? 네. 대출을 열어줬더니 다시 3040 2030 첫 주택 뭐 많이 매입 올린다 뭐. 비중도 높아지고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절대 기저효과라 그러죠. 그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뭐 10,000건, 15,000건 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네. 월 아파트 거래량이 네. 그때도 한 30%대 됐어요. 2030 이제 매입 비중이 갭 투자 바람이 이제 불 때죠. 그때 뭐 그러면 15,000건, 뭐 10,000건 잡고요. 그러면 30%면 3,00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절대량이 일단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은 한 2,400개, 2월은 네. 지금 2월이요. 3월이 한 2,000개 지금 넘었는데 아마 3,000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건 뭐 1,000개 미만이었잖아요. 최저점이 거의. 네, 한때는 뭐 작년에는 뭐 800대, 800개, 600대까지 네,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아지고 뭐 거래 규제 완화하고 네.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겹치니까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거래는 늘어났는데 예전에 절대 평균 거래량이나 비교하면 예. 일단 좀 작죠. 3,000건이 아직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30%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 27%, 6%대까지 낮아졌다가 경기 네. 안 좋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좋아지니까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00건 정도를 총량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좋을 때는 뭐 2,000에서 3,000건을 이제 2030이 매입을 했고 지금 한 600건 정도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격상 특히 또 강동구 쪽이 또 많아요. 거기는 한 40~50% 예. 비중이에요. 2030이. 그러면 그 얘기는 강동구는 가격이 좀 딴 데보다 약간 저렴하니까 실수요자도 충분히 가세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틀린 점은 이거죠. 예전에는 투자 목적이 좀 많았다라면 비중이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도 가세하고 갭 투자를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량에서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뭐 그것을 뭐 해본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또 잊지 못하잖아요. 한 번 수익을 본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좀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약간의 뭐 매매량이 조금 이제 들썩인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지역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과대 해석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00점 맞던 학생이 뭐 30~40점이 됐어요. 낮아졌잖아요. 폭락하듯이.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이제 40점, 50점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러면 아직도 50점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살아난 건 맞지만 30점에서 50점으로 올라왔으니까 여전히 뭐 낙제점인 80% 올라갔지만 절대 기준치에 비하면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벌써 소진이 많이 됐잖아요. 한 6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특례보금자리라는 건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 있던 뭐 안심이나 적격대출 같은 거를 이제 그 뭐 DSR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도 하다 보니까 네. 대출에 이제 제한이 있죠. 있다 네. 보니까 올해부터 바젤3 시행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DSR 적용이 뭐 좀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례라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그 보항을 이제 좀 우회하는 방법으로 뭐 시장 경착륙도 좀 방지하고 또 실거주자도 도와주고 대환대출 특히 영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금리가 높아서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방식으로 채택한 게 특례보금자리예요. 그래서 네. 소득도 안 따지고 여러 가지 안 따지고 그냥 정부에서 그냥 보증서 가지고 기존의 기준으로는 대출 못 받을 수 받는 없는 분들이죠. 분들을 위한 그런 대출이 또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아쉬운 점은 신용평가 점수가 원래 예전엔 등급제였는데 지금은 0에서 1000점까지 하잖아요. 신용 점수제로. 네. 그럼 우리가 5분위로 하면 한 800 이상 1분이 상이고 밑에 가면 한 400 이하는 약간 좀 신용이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커트라인이 271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저신용도-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미국처럼 수도 있겠네. 소득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주택가격이 오르면 다행인데 내리거나 이러면 또 역으로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조금 있다는 점이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근데 필요가 교수님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 정부가 예. 그 부동산이 워낙 급락을 하니까 네.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많이 풀었죠. 이 규제 푼 거가 약발을 발휘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약발이 예전만은 못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규제 푸는 거 외에도 더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일인가 오늘 아마 저 토지거래화구역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결정하는데요. 네. 그걸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워딩을 보면은 네.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투기 바람이 불까봐 지금 푸는 거를? 규제 완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 또 불똥이 잘못 튈까봐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안 풀지를 않을 더 거로 많이 개인적으로 풀진 보고 않을 있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제도 조금 던졌었잖아요. 일산대책하고 저 작년에 던질 때. 그 임대사업자 10년짜리하고 15년짜리 해놨는데 아직 정확하게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발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타임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내려갈 때 던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만약에 또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때 던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분양분에 대해서 일시적 한시적 또 양도세 감면제 또 이게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원의 폭이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혜택이 많이 나올지 아니면 10년, 15년은 사실 장기성 투자잖아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전처럼 몰릴지 안 몰릴지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 예전과 좀 다를 것 같아요. 4년짜리일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뭐 투자성 목적이 가수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네. 10년은 사실 좀 마음을 비우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의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나 과연 붙을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예전같이 그렇게 다시 쉽게 떠받치거나 이렇게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택 가격의 어떤 기준점이 예전에 대비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대책을 던졌는데요. 그때는 지금 뭐 늘어난 비율에 비하면은 한 2배 정도 더 거래량도 증가하고 네. 또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섰었습니다 한때. 그리고서 이제 천천히 이제 연착륙으로 오랫동안 낮아졌는데 지금 급하게 내려왔고 대책을 던졌는데 예전에 어떤 효과에 비하면 한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정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인 스텝다운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 조금 전에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그 뭐 PF 부실이라든지 네네네. 이 금융권으로 뭔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맞죠.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새마을금고 얘기 일단 나왔잖아요. 네. 뭐 우리가 없던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작년에 흥국생명 뭐 신종자본도 또 코러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계속 나오니까 좀 불안하신 마음들이 있으시고 정부가 이제 대책을 이제 많이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1, 2월에 분양분이 많았어요. 신규 분양. 네. 근데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지금 분양가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버거운 가격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참패. 뭐 청약률 뭐 2% 1%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역으로 또 분양가가 적정한 데는 그냥 완판 한 번에 네. 강동 헤리티지 아이처럼.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도 그렇던데요. 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네, 그것도 한 방에 끝났잖아요. 네, 완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세 대비해서 조금 조정이 된 지역의 기준 시세 대비해서 조금 낮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분양가를 이제 3월까지도 잘 안 했어요. 분양을 지연을 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좀 PF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PF 당사자들이 시행사 시공자 이제 대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려면 누군가 수익을 갖다가 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볼 때. 3월도 원래 3월이 신규 분양 최고의 철인데 분양물이 좀 적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시행 참여자들이. 4월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4월에 이제 성적이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뭐 다 물량이 많거든요. 한 4만 호 가까이 나와요. 신축 분양 물량이 이렇게 한 달에 몰린 건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시장 이제 향방을 정해지고 또 말씀하신 PF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예측을 가늠하는 이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번 4월 달에 신축 분양에 대해서 아마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완판되는 거 완판되고 네. 안 참패하는 것들은 참패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이라는 거죠. 입지와 네. 가격. 키워드는 그냥 딱 가격입니다. 분양가. 소비자들이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래도 대출 뭐 괜찮은 거네요. 뭐 예전에는 그냥 묻지마로 다 뭐 사면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네, 그렇죠. 원래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그런 거죠. 이제 균형적인 감각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과도한 수익이나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PF 했던 현장들의 대부분이 네. 시뮬레이션 뭐 은행권에서 돌려보고 신용평가에서 돌려보니까 한 70에서 75%는 충분히 뭐 원가 보존하고 네. 수익은 적게 남지만 유지하는 선인데 분양가를 낮추기 쉽지 않겠죠. 시행자나 뭐 관계자 입장에서 수익을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제 분양가 결정을 현장들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결과는 이제 분양 결과로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시행자 관계자들이 수익을 고집하고 네. 정부의 규제 하나를 믿고 좀 버티면. 방만하게 고분양가를 유지했다. 그랬을 때 과연 수요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암만 환경이 좋다고 해도 네. 절대적인 가치가 높으면 투자 환경이 암만 좋아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 갭이 작으니까 수익을 투자하기가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분양 참패가 나올 거고 분양가가 적절하고 누가 봐도 지금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시세보다도 5% 10% 저렴한 신축 분양가 그렇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주 때쯤 3년 네. 뒤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가세하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기존 주택보다 신축 분양이 싼데 기존 주택이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다가서기 좀 편한 시장상이 되는 거죠. 네. 현장이 양극화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근데 막 좀 싸게 팔아도 안 나가고 뭐 그랬었던 경우가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한참 안 좋을 때. 언제요? 2013년도 네. 뭐 이럴 근데 때가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때는 보면 아예 심리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심리가 아주 완전히 죽은 건 아니네요. 네, 완전히 안 죽었습니다. 그냥 가격이 네.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잠시 관망을 하고 내려오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또 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쨌든 모든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상은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 좀 뭐 반등 정도나 뭐 데드캣 정도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락이라보다는 저는 그냥 추가 조정. 하락이라는 게 또 많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이 아마 여기서 만약에 반등 일으키고 나면은 또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러면 심리들이 다시 또 약간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의 시장에서 이 갭이 멀어지면 네. 서로 관망하고 횡보가 이어지잖아요. 거래가 잘 파는 안 사람 되고. 입장에서도 아유 뭐 다시 갈 것 같은데 안 팔지 이 가격에. 네, 그런 이제 네. 경합 시간이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치인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텝다운식으로 계속 한 몇 년 갈 것 같다. 만약에 받쳐준다면 요번에. 근데 못 받쳐주면 짧은 시간에 하락 조정이 되면 그때가 또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의 어떤 진폭이 네. 바닥을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인데 정부가 이제 받쳐준 것이 과연 어떻게 분명히 투기 조짐이 있으면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타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선거라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1년 피곤할 것 남았죠, 같아요. 선거. 네. 그러네요. 네. 1년 남았죠.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는 상황도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요게 이제 분양 같은 게 이제 지금 시장 보고 아야 분양 철회할래 아유 이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공급이 줄으니까 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현재 분양 원래 계획된 걸 취소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취소하진 못하죠 지금. 아 그래요? 이미 말씀하신 PF에서 네. 돈이 다 투입이 됐잖아요. 땅도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파산시키면 일단 손해잖아요. 100%.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벌렸으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되게 하려면 수익을 줄여서 분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시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부터 새로 땅을 구입하거나 새로 사업 선장을 시작하는 데들은 좀 그런 데는 줄겠죠. 안 하겠죠. 네, 그럼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확실히 줄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밀렸던 것들이 일단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울며 겨자 먹기를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 현장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올해는 분양 물량이 줄어도 뭐 급격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40만 원, 35만 원 예측하고 있는데 줄어도 뭐 30만 원 이상은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전국에? 25만 원. 네. 네. 그러면 큰 문제가 내년이 이제 저기죠. 내년에는 좀 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공공택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뒤에서 받쳐주니까 예년하고 조금 틀립니다.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 물량이 없는 상태 시장에서 민간 시장이 위축이 되면 공급이 3년 뒤엔 주니까 네. 그때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나면 가격이 이제 상방 압력을 받을 텐데 지금 공공택지가 올해부터 상반기 착공하잖아요. 3기 신도시 17만 원 자체도 서울 수도권만 해도 나머지 공공택지들도 하면 한 40만 원 가까이 돼요. 그건 그게 이제 쭉 추진되는 거죠, 그냥 시장이 어떻게? 그건 이미 뭐 보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의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삽을 다 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량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예전 같이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입지 물량이 부족할 때 상승하는 효과가 예전 시장 같지는 않다. 이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디에 대충 서울 어디요? 수도권의 그 3기 신도시요? 예, 17만 호가 뭐다 하잖아요. 고양 창릉부터 해서 뭐 남양 왕서부터 해서 부천 대장 서울 바로 붙어 있잖아요. 오래전에 네. 나온 얘기잖아요. 오래전에 지정돼가지고 오래됐죠. 이미 다 오래됐지. 됐고 착공이에요. 보상도 거의 끝났고 세 군데는 보상이 거의 100% 끝났고 입주는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되면? 빠른 데가 계산하면 지금부터 착공했으니까 네. 3년 계산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빠른 3년? 데가. 그러니까 이게 타임이 묘한 거죠.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 심리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다는 그런 게 물리게 되면 예전같이 공공택지 물량이 못 받쳐줄 때 민간 시장에서 부족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현상은 이제 예전 같은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네. 공급량이 부족할 때 또 다시 올라가냐 이 진폭이 많이 작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들은 그 수요 측면에서 괜찮은 지역이에요. 완벽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완벽하냐면 서울 수도권 진입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고요. 예를 들면 고향 광역교통 계획망이라고 있잖아요. 이기 신도시도 왜 차 많이 막히고 교통 안 좋아서 그렇죠. 힘들어하는데 그거 교통망을 풀어주면서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는 길에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는 입주하고 나서 교통망이 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죠. 초반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정부에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한다고 3기 신도시를 할 때 교통망 계획을 동시에 오픈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부터 이제 교통이 좀 그렇게 뭐 외로운 뭐 전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서 2기 신도시 분들까지 또 혜택을 보거든요. 예. 그런 게 겹쳐지고 4차 AI 방식이고 신축공법이에요. 그리고 자족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도시면은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자족 도시까지 되니까 도시의 대표적인 게 판교 도시의 같은 거예요. 경쟁력이 좀 뛰어나죠. 제가 볼 때. 판교 같은. 그리고 그런 판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4차의 스마트 뭐 이렇게 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BRT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신도시들이. 그 신혼부부들은 원패스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뭐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저 신축 아파트도 이렇게 물건 들고 원패스? 주차장 가면 내려가면 문 앞에 들어가면 내렸다가 벨 누르고 지문 찍고 들어가든지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누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원패스 시스템이라고 뭐 브랜드는 제가 얘기가 그렇고 그냥 시장방에 들고 가다 보면 그 지하 주차장부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20대. 인식을 다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 최첨단이 이제 다 투입이 되니까 약간의 기존 아파트보다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 돌봄센터 이게 아파트에 100% 다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센터가?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지금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죠. 사전처럼 보시면 관심 가져볼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네. 행정명으로만 뭐 경기도나 이쪽이라고 생각되지만 거리상으로는 서울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고향 무슨 지구죠? 고향 장흥? 고향 창릉지구. 창릉. 그게 이제 일산 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그쪽 뭐 경기도 넘어가고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딱 그냥. 붙어 있지. 네. 그 삼성 그러니까 뭐 요런 데 근처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면 서울이고 여기 쳐다보면 이제 고향인 거죠. 가깝긴 하더라고요. 네, 은평이랑 가까운 데겠네요. 서대문 은평이랑 가까운. 완전 가깝죠.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뭐 서울 메가시티로 바뀐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다 들어가는 서울이에요, 거죠. 그냥. 네, 같은 서울이라고 봐도 되죠. 어떤 생활권이나 뭐 직장 접근성은 다 그렇거든요. 네네네.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우리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많이. 그런 데들이 한 3, 4년 후에 입주가 시작되죠. 시작된다. 네. 그러면 공급량이 결코 적진 않네, 그죠? 적진 않죠. 그 택지지구라고 이제 그건 신도시급이고 네. 택지지구라고 또 뭐 신도시는 이제 100만 평 이상이니까 네, 이름이 네. 신도시고 미니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많나요. 그것까지 하면 또 뭐 17만 호가 아니라 한 4, 50만 호가 계속 쭉 나오니까 수도권만 해도 뭐 전국적으로는 120만 호 정도가 택지가 공급이 그 말씀은 되거든요. 이제 한 교수님 말씀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2015년부터 2020년, 2021년 사이에 그런 장은 이제 안 오죠. 이거 기대하지 말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실수요라면 그러면 어떤 입지, 어떤 지역, 네. 그런 거 이제 우리 정프로는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가족 아니 보험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안 좋은 장에서도 한남 무슨 저 나인원? 네. 나인원 한남인가? 근데 거기는 계속 신고가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오르고 나중에 네. 오를 땐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데는 나인원이? 그렇다는데요? 안 그럴 걸. 아니요 지금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네.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난 모르겠던데. 거기가 나인원이랑 또 한남에 더 네, 아이돌들이 한남 이제 더 힐. 더힐 네, 난 한남들이 나인원보다 이제 한남 더 힐이 나은 것 같더라. 아니 거기는 지금 계속 저 신고가 경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적으니까 그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건데다가 그룹핑이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상위 그룹들이 모여서 야 우리 나 어디 사는데 같이 모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거기 뭐 회장 뭐 재벌 회장 특이하게 맞아요. 뭐 연예인들 S그룹 많이- C 등기 임원도 살고 뭐 BTS도 살고 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 그 매물이 있나? 물량이 또 네, 적어요. 예, 적으니까 살려는 사람 많고 아니 그런 데 그런 집은 알아봤어 딱 지금? 아니 그 자기가 그런 데 알아본 거야? 거기 알아보고 계시구나. 네, 나 고향 창릉 얘기하고 있더니 야. 아니 한남더일이나 네, 알겠습니다. 예. 나인투 정도 이런 거 좀 그런 데 알아봤단 말이야. 네. 아이고 뭐 한남더 매물 잘 되는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나 이런 이제 생각을 살짝 그건 우리가 했습니다. 인정하고 살아야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예, 드릴게요. 예, 예. 정프로가 지금 집이 없습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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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대체제도 돼요? 많고 그렇죠? 정프로가 지금 무주택자로서 사실 애셋입니다. 애셋이고 완전 축하드립니다. 완전 고맙- 축하해. 네. 왜냐하면 세자녀 특별 공급이 물론 이제 좀 정부가 애를 써서 세자녀 특별 공급 특별 대상을 네. 평수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이번 둔촌중흥도 49제곱미터를 세자녀 특별 공급을 했어요. 그거 좀 그거 너무했네. 좀 비판 많이 받았죠. 49제곱미터 그렇죠. 세자녀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25에서 32평 하고 네. 40평까지 특공을 해야 되는데 49제곱이요? 그게 몇 평이에요? 19평? 네, 둔촌중흥이 그랬어요. 58평 20평, 20평 거기 정도 되죠. 거기 작죠. 다섯 가족 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분양 났잖아요. 좀 너무 하시는 거 다자녀 아닙니까? 특별 공급 미분양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아니까 정부에서 또 고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평형이 좋은 입지에 도심권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내도. 근데 그럴 때 이제 1순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더 많으신 거예요. 남들은 애기 하나 둘 있는 분들은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축하드린다는 거죠. 기회가 아니, 많다는 점에서. 어디 갈까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나오니까 서울에. 네. 지금 정부가 아마 로드맵 제가 볼 땐 가을이나 연말에 발표할 겁니다. 총선도 있고 하니까 좋은 네. 정책을 던져야 되니까 네. 지금 50만 호 청년 역사권부터 해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 정비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용산 정비창? 네, 그 용산 바로 용산역, 앞에 그 용산역 용산 옆에. 국제센터 세우려고 했던 게 하나 예전에 퍼펙트한 드래곤시티에서 자리죠. 보면 네, 네. 그 호텔에서 보면은 쫙 그쵸. 뭐, 서울이 다 보이고, 뭐, 그거 딱 완전 굉장히 좋은데, 넓대. 그게 원래 8,000세대까지 전 정부에서 준비했다가, 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융합식으로 콤플렉스로 하면서 더 이쁘게 멋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 4,000에서 5,000세대 공급을 해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공공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다자녀 특별공급 이런 건 분량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 기회는 우리 정프로님은 먼저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일단. 아하.
뭐 그런 거, 한 그런 대를 개념에서 사야 말씀드린 거죠. 아하.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하시고 네. 네. 그런 물량이 지금 뭐 삼각지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아, 서울 그렇습니까? 강남구에도 자리가 얼마 전에 또 고덕 강의도 했었잖아요. 네. 반값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물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아. 조금 공공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네네. 품질도 예전보다 좋거든요. 네네. 요즘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표준 건축비가 올라가지고요. 네. 예전에 민간 아파트 수준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면 하십니다. 예.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휴먼시아라든 이런 이제 단지들이 들어가겠고.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아. 요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공공 분양 물량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또 심하면 제가 그 얘기도 심한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었거든요. 워낙 그 브랜드를 좋아하시니까 뭐 LH나 SH 이름이 들어가고 자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는 형태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또 심리적으로 또 공공 분야에서 또 민간하고 어떤 좀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 연구하고 자이시아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휴먼시아라는 개념보다 뭐 LH 자이라든지 뭐 LH 쉐레빌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아, 그렇게. 뭐 아니면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시공사의 브랜드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조금 또 아니면 뭐 앞에 뜨면 되겠죠. 용산 거기면 센트럴 파크 리버뷰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죠. 네. 센트럴 파크, 가보죠 LA 일단. 예. 그런 거죠. 포레스트. 아 좋죠. 네. 요즘 뭐 다 좋아하시니까 좋은 단어들. 네. 네. 서밋. 네. 땡큐. 그렇죠. 자, 그렇게 집 없는 분들은 또 준비를 하시면 하여튼 뭐 기회는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좀 네. 나눠봤고요. 자산시장 등에 또 굉장히 큰 자산이니까. 네.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